부마 3화 야만정신 각성. 돌조각은 평범했다. 크기는 아기 손바닥 정도 되고 모양은 불규칙적이었다. 그 위에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듯한 줄무늬들과 목걸이줄을 걸 수 있을 것 같은 작은 구멍이 하나 있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특별한 점은 없는 일반적인 돌조각이었다. 특별하다고 할 수 있는 건 소명이 조각을 집었을 때 돌조각의 온기가 몸에 전해져 아주 편안해졌다는 것 정도가 전부였다. 응? 소명은 한동안 자세히 들여다봤지만 단서라 할 만한 것은 발견하지 못했다. 어르신께서 아주 먼 옛날에 이곳이 화염 야만족의 땅이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조각이 화염 야만족의 힘을 갖고 있어서 온기를 주는 것일 수도 있겠다. 어쨌든 괜찮네. 소명은 목에 걸고 있던 초승달뼈 목걸이를 풀어 이 조각을 꽂은 후 다시 목에 걸었다. 조각이 가슴팍에 붙어 있으니 온기가 조금 더 커졌다. 집 다 왔다. 소녀는 성큼 한 발 내디디며 저편에 불빛이 있는 곳으로 빠르게 달려갔다. 이때 소녀는 품속에 있던 돌조각에서 옅은 빛이 났다가 사라진 것을 알지 못했다. 목적지에 가까워지면서 어렴풋했던 불빛이 점점 선명해졌다. 그곳은 수많은 대형 목책으로 둘러싸인 부락이었다. 수백여 명이 살고 있는 곳으로 규모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소명에겐 아늑한 곳이었다. 부락에 가까워지자 이따금 왁자지껄한 환호성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소명은 담장 틈 사이사이로 부락의 중심부를 볼 수 있었다. 그곳에는 아주 큰 모닥불이 피워져 있었고 수많은 부족 사람들이 이를 둘러싸고 있었다. 몇몇 여성들은 그 앞에서 춤을 추기도 했다. 부락의 대문 역시 큰 나무로 만들어져 문에 연결된 밧줄 몇 가닥을 들어 올리면 열렸다. 하지만 지금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담장 위에는 아주 거친 피부에 동물 가죽 옷을 입고 오싹한 백골 목걸이와 뼈 귀걸이를 끼고 있는 매우 건장한 대장부들이 용맹한 모습으로 사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들은 멀리서 뛰어오는 소명을 보고는 모두 크게 웃기 시작했다. 불통아, 어르신께서 하루 종일 찾으셨는데 왜 이제야 돌아오는 거야? 방금 비 오던데 또 오룡연 구하러 간 거 아니야? 어르신께서 저를 찾으셨다고요? 밧줄 던져주세요. 이번에 꽤나 짭짤했어요. 소명은 빠르게 대문 아래에 도착한 후 자신만만하게 뒤편에 광주리를 치며 큰 소리로 외쳤다. 엮어 만든 밧줄이 위에서 내려오자 소명은 밧줄을 붙잡고 민첩하게 대문을 올라 단숨에 꼭대기에 도착했다. 그리고는 야간 경비원들을 보고 웃음을 지으며 한쪽에 있는 계단을 따라 빠르게 내려갔다. 애송이가 날렵하고 간도 커. 몇 년 전에 이미 혼자서 용감하게 오룡산에 가서 약초를 캤잖아. 나중에 불악의 의사는 분명 제가 될 거야. 야만전사의 신체를 갖지 못했다는 게 참 안타까워. 그렇지 않았다면 어르신과 같은 야만 의료전사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몇몇 대장부들은 멀어지는 소명을 보며 작은 소리로 탄식을 했다. 불악에 들어선 소명은 계속해서 뛰어갔다. 초가집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소명을 보고서 악의 없이 불통이라고 불렀다. 불통은 소명뿐만 아니라 2차 야만정신 각성의식을 치르지 않은 불악의 모든 아이들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근처의 짐승가죽 막사 밖에서 5살가량 된 여자아이가 소명을 보고 있었다. 여자아이는 작고 앳된 얼굴에 귀엽고 순진한 미소를 띤 채 손바닥 크기의 하얀 동물을 안고 있었다. 영리하고 온순해 보이는 이 동물은 하얀 털뭉치같이 생겼다. 불통 오라버니, 피피한테 줄 먹이 구했어? 여자아이는 소명을 보고 까르르 웃기 시작했다. 동동, 받아. 소명은 하하 웃으며 가까이 가서 품에 있던 장과 몇 개를 꺼내 여자아이에게 건넸다. 여자아이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불악의 중심부에 도착하자 많은 부족 사람들이 모닥불을 둘러싸고 환호성을 지르며 웃고 떠드는 모습이 보였다. 모닥불 옆에 놓인 불에 타지 않는 나무 울타리 위에는 기름이 좔좔 흐르는 큰 고기들이 익으면서 향기를 풍기고 있었다.
근처에 있던 부족 소녀들은 뛰어오는 소명을 본 후 모두들 웃으며 인사를 했다. 짙은 눈썹과 부리부리한 눈을 가진 소명은 이 부락의 다른 사람들과 신체적으로 차이가 났다. 이 소녀들을 포함한 거의 모든 부족 사람들은 소명보다 건장했다. 소명은 어렵사리 인파를 뚫고 들어간 후 냄새가 좋은 구운 고기를 들고서는 고기를 씹으며 앞으로 빠르게 뛰어갔다. 사람들의 전방에는 부족민 가운데 유일하게 동물 가죽이 아닌 삼배로 만든 옷을 입은 노인이 앉아 있었다. 노인은 머리카락을 군데군데 따았고 나이가 지긋해 보였지만 매우 신비로운 눈빛을 지니고 있었다. 노인과 눈을 마주친 사람은 그 눈에 빨려들 것만 같은 기분을 느꼈다. 높은 신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노인은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다. 그 주위에는 몇몇 부족 사람들이 노인을 공경하는 모습으로 그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멀리서 뛰어온 소명을 본 노인은 미소를 띠며 고개를 끄덕여 소명이 근처에 앉아 있도록 했다. 그리고는 부족 사람들과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노인 옆에 있던 부족 사람들도 소명을 보고 잇따라 미소를 띄었다. 우리 오산 부락은 작은 부락이지만 오산의 정통을 계승한 부락이다. 이번에 풍천 부락의 야만 어르신께서 생신을 맞으셨다. 나와 예정이 있는 만큼 무리하게 행동해선 안 된다. 노인이 천천히 말했다. 그러자 곧 곁에 있던 누군가가 그의 말을 이어받았다. 해석하게도 수백 년 전에 우리 부락이 분열되는 바람에 지금은 3개 부족밖에 남지 않았다. 분열만 되지 않았다면 우리 부락은 중형 부락으로 거듭나 부근을 다스릴 수 있었을 것이고 풍천 부락도 우리에게 속했을 텐데. 하지만 지금은 아이고. 그렇게 말한 사람은 40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로 오산 부락의 족장이었다. 그는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어마어마해 보였으며 목에는 손가락 굵기에 이빨 9개가 달린 뼈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족장의 얼굴에는 으스스해 보이는 희미한 줄무늬가 한 줄 있었다. 이는 매우 흉악하긴 하지만 아주 흐릿했다. 오랫동안 피부에 선명하게 드러나진 않았던 것 같았다. 소명은 줄무늬를 보며 부러움을 느꼈다. 그는 짐승가죽 책을 통해 그 줄무늬가 아직 형태를 갖추지 못한 야만 문양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현재 부락 전체를 통틀어 선명한 야만 문양을 가질 만한 실력을 갖춘 사람은 없었다. 어르신조차도 야만 전사의 응혈경 9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은 오산 부락 부근에 있는 많은 부락 가운데 최강자였다. 어르신과 겨룰 수 있는 사람은 한때 같은 부락이었지만 지금은 분리된 흑산 부락과 오룡 부락 두 부락에만 있었다. 지난 일을 말해봤자 쓸모가 없다. 개진경에 오른 강자의 수 없이 중형 부락이 될 수는 없으니 당시 이 경지에 오른 오산 부락의 두 선조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부족이 분열되었지. 지금까지 많은 이들이 수행을 거듭했으나 오랫동안 9단계를 넘어 10단계로 가지 못했다. 최고 단계인 11단계는 말할 것도 없었지. 완전히 선명한 야만의 문양을 갖지 못하면 개진경에 오를 수 없거늘. 삼배 옷을 입은 어르신은 탄식하며 천천히 말했다. 됐다. 선물 준비를 하러 내려가라. 내일은 사느나 오산 수렵주의 우두머리인 네가 조를 이끌고 다녀오거라. 어르신은 몸을 일으켜 오산부락 족장 옆에 있는 한 중년의 대장부를 한 번 보고는 몸을 돌려 저편으로 걸어갔다. 중년의 대장부는 평온한 표정으로 이 말을 들은 뒤 곧장 고개를 숙이며 긍정을 표했다. 소명은 급히 어르신을 따라 모닥불이 있는 시끌벅적한 곳을 떠났다. 가는 내내 어르신은 한마디 말 없이 묵묵히 걷기만 했다. 시끌벅적한 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나자
그는 초가집으로 들어갔다. 크지 않고 집안 살림이라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집에 들어선 후 어르신은 집 한쪽에 양반다리로 앉아 따라 들어오는 소명을 쳐다보았다. 또 오룡연을 구하러 갔다 온 게지. 어르신과 독대하게 된 소명은 그에게 존경의 뜻을 표했다. 어르신은 소명이 어렸을 때부터 그를 봐온 사람이었다. 소명은 등에 짊어진 광주리를 내려놓고 작은 병을 꺼내 어르신에게 건넸다. 너 정도로 민첩하면 오룡산의 지네들 때문에 다칠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자주 가지 말거라. 어찌됐건 그곳은 흑산부락과 오룡부락의 땅이니 말이다. 오룡연은 나에게 쓸모가 없으니 두었다가 네 몸 보양을 하려무나. 어르신은 인자한 모습으로 소명을 응시했다. 소명은 고개를 끄덕인 후 작은 병을 챙겼다. 소명이 이렇게 민첩한 몸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최근 몇 년간 이것을 많이 마신 덕분이었다. 비록 야만전사의 신체를 갖진 못했지만 여러 해 동안 어르신이 자주 소명에게 탕약들을 다려준 덕에 적어도 평범한 부족 사람들보다는 많이 강해졌다. 사흘 후면 너희 불통들이 야만정신 각성을 하는 날이구나. 내 기억으로는 너도 16이니 야만의 주각상에 참배를 드려야지. 어르신은 소명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우리 부락의 야만 조각상은 과거에 진정한 오산부락에서 물려받은 것이다. 주경부락의 야만 조각상에 비할 바는 안 되지만 이 부근에서는 가장 큰 야만 조각상이지. 소명은 또 잠깐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요 며칠 동안은 외출하지 말고 푹 쉬어두어라. 사흘 후에는 다른 불통들과 함께 야만정신 각성을 하러 가야 하니 말이다. 어르신은 그렇게 말하며 천천히 두 눈을 감았다. 소명은 한동안 그 앞에 서 있다가 광주리를 들고 조용히 나와 멀지 않은 자신의 초가집으로 향했다. 소명은 7살이 되던 해에 불악의 7살 된 아이들 모두와 함께 야만조각상을 둘러싸고 처음 야만정신 각성의식을 치렀다. 그는 그때의 기억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야만족 사람들은 평생 야만정신 각성의식을 2번 치르는데 한 번은 7살 때이고 한 번은 16살 때이다. 의식에서 불악의 어르신은 야만조각상의 힘을 빌려 야만전사의 신체를 가진 자를 선별한다. 소명은 매우 괴로워하며 옅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짐승가죽 책에 나오는 장면들에 푹 빠져 살았고 야만전사가 되어 수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현실은 잔혹했다. 소명이 야만조각상에 처음 참배를 했을 당시 그는 야만전사의 신체가 아니라는 판정을 받았다. 야만전사 수련을 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다. 야만은 세상의 근본으로 야만전사가 되어야 세상을 제패하여 진정한 강자로 거듭날 수 있다. 이 세상에는 크고 작은 부락이 많이 있는데 부락마다 각기 다른 야만 조각상을 갖고 있었다. 이 조각상은 한 부락의 근본이자 후대가 야만전사로 거듭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 소명은 어렸을 때부터 이미 짐승가죽책을 통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야만의 조각상에 참배를 한 후 깨달음을 얻는다면 야만전사 수련법을 자연스레 물려받을 수 있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수련을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7살과 16살이 되는 해에 모두 실패하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었다. 소명은 지금 마음속으로 계속 두려워하고 있었다. 7살 때 검증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늘 기대를 했었지만 지금은 마지막 참배까지 사흘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겁이 나기 시작했다. 이번에 할 수 있을까? 소명은 조용히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한쪽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